네, 다음 키워드는 메타 대 테슬라 보겠습니다. 친트럼프 성향의 기업하면 메타랑 테슬라 빼놓을 수 없는데 메타는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2025년에 최대 70억 달러 정도 광고 매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상태고요. 테슬라는 마침 어제 또 실적이 나왔었죠. 워낙 눈높이가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. YY 대비해서 순이익이 71% 감소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. 사실 친트럼프 성향의 두 기업이기 때문에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. 이걸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? 메타는 오늘 또 기사 보니까 230억 달러까지 또 될 수도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. 사실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. 메타 같은 그러니까 이게 두 기업 다 이게 전 세계랑 다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매그니피션트가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랑 다 이어져 있는 것 같고 특히 두 나라는 중국과 밀접한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중국과 밀접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하고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무라든가 뭐 텐센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광고를 너무 많이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를 안 하다 보니까 관세랑 밀접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다 보니까 이 관세랑 밀접한 국가나 기업들이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겁니까? 이 기업들이 그런 것 같고요. 메타 경우에는 중국산의 어쨌든 전자기기나 부품에 관한 관세가 이제 글로벌 광고주들이 마케팅 예산 축소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출의 어쨌든 실적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.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국 시장의 점유율 하락이 큽니다. 그리고 이제 CEO에 대한 어떤 반감이 이런 매출 하락이 되는 것 같고요. 현지 경쟁사들의 부상이 큽니다. 비아디의 부상이 아주 타격이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이런 게 큰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중국의 비아디라든가 니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급부상합니다. 여러분 사실상 아시아에 가보시면 비아디의 급부상을 피부로 느끼세요. 진짜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비아디가 급부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 고가차를 안 사십니다. 이게 가격이 정말 그런 것 같고요. 자국 내에서 어쨌든 가격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크고 배터리가 정말 중요한데 히토류 배터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.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보호주 무역주의기 미국을 보호하려는 의도지만 정말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말이 보호주의인데 보호를 전혀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이게 아이러니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데 해외 매출이 의도가 없는 것 같고요. 또 아이러니한 게 이게 친정부인 두 어떤 친한데 친하지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. 친한 거하고는 별개인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고 글로벌 광고주인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면서 두 기업이 모두 글로벌 흐름 속에서 민감하게 어떤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적으로 단기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거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.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이미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고요. 기술주의 성장 시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그러니까 이런 성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술주의 시장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.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그동안 이제 메타나 이제 테슬라는 혁신의 브랜드로 이제 창업자 중심에서 이제 이런 서사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. 요게 이제 공급망이라는 게 글로벌이라는 어떤 지정학적이다 보니까 글로벌의 그늘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모두 다 돼 있다 보니까 여실히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위험이라든가 이런 리스크는 늘 공존하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지금에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그늘이 이거의 위험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지금에서는 이제 이걸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, 트럼프 행정부와 우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관점이 좀 더 많이 자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메타랑 테슬라 이 두 기업이 어찌됐든 간 지금 닥쳐있는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? 이게 이제 트럼프 변수로 보고 트럼프 변수가 아닌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변수는 이제 중국적으로 좀 보면 메타는 이제 중국발로 좀 보면 이제
중국산으로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중국발로 좀 보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광고주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수를 어떻게 다변화시키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어쨌든 요 투명성 확보의 플랫폼 전략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AI 광고라든가 요 부분에 대해서 수출형 모델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요 부분에 대해서 메타는 극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테슬라는 트럼프 변수를 어쨌든 무역 전쟁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으면서 일단 자신이 다시 이제 도지부의 일을 좀 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아직 도지부 내에서도 자신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역할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관세 전략을 좀 자신이 관세 정책을 또 늦추거나 안 하겠다는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좀 하면서 FSD 부분을 빨리 좀 중국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을 본인이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볼 때 가격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. 테슬라는 가격이 너무 높아요. 그래서 가격과 FSD 전략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본인 자체가 일단 비호감 부분도 낮춰야 되고 일단 도지부 일을 좀 덜하면서 그 테슬라 일에 좀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두 부분을 해결하면 극복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해외 의존도 축소와 이제 정책 있는 내성화를 좀 갖추면 곧 두 해결 리스크는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, 일단은 저가 전기차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컨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테슬라는 도지부에서 머스크 CEO가 손을 좀 떼는 순간 회생도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. 더불어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유럽의 이제 DMA 관련해서 벌금 부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. 근데 이제 원래 매출의 10% 정도 과징금 부과 예상이었는데 한 0.1% 수준으로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. 이 부분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.